안녕하세요. 오늘 3학년 1학기 마지막 제4단원 2차 함수에 대해서 수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2차 함수. 자, 일단 2차 함수가 뭔지, 2차 함수의 뜻부터 한번 확인을 해 봅시다. 잘 보여요? 자, 2차 함수. 일단 함수라는 말부터 한번 확인해 볼 건데, 함수는 두 별량 x와 y 사이의 관계를 식으로 나타내는 걸 함수라고 그래. x가 달라짐에 따라 오로지 하나의 y 값만 가질 때 이런 걸 함수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y는 fx라고 해. 이 fx에서 fx가 뭐냐? fx는 x라는 미지수 또는 x라는 문자를 사용한 다항식 어떤 식이란 뜻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y는 fx, x에 대한 식의 결과가 y로 나올 거야. 이런 걸 2차 함수라고 하고, 그래서 여기 보면 2차 함수 y는 fx에서 x를 사용한 어떤 식이 y의 결과를 나올 때 이 y가 x에 관한 2차식, 여기 2차 함수라는 말, 2차 방정식도 최고차항이 2차항이었으니까 2차 함수도 다항식 x에 대한 다항식이 최고차항이 2차항으로 이루어진 2차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야 돼. 그래서 여기 2차항, 1차항, 상수항 이렇게 이루어진 2차식으로 이루어진 함수를 2차 함수라고 하는데, 2차항의 개수 a와 1차항 개수 b와 상수항 c가 존재할 때 2차항 개수 a는 절대 0이 되면 안 된다. 빠밤. 그래서 이게 2차 함수 시험 문제 1번이 되겠죠. 2차 함수를 배우고 있으니까 다음 중 2차 함수를 골라라. 2차 함수가 안 되는 조건, 2차 함수가 되는 조건, 이런 것들에 대해서 a 값을 물어볼 겁니다. 이렇게 y가 x에 대한 2차식으로 나타내어질 때 이 함수를 x에 대한 2차 함수라고 한다. 자, 여기 보니까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에서 x값이 구체적으로 주어지지 않으면 보통 일반적으로 중학교 때는 구체적으로 주어지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때는 x값을 구체적으로 주어지므로 그 범위 내에서의 무언가를 해결을 할 건데, 어쨌든 x의 값은 모두 실수인 것으로 생각하면 된다. 그리고 중학교 때는 의미가 거의 없다. 우린 그냥 편하게 문제를 풀면 된다. 그러면 a는 절대 0이 아니고 a, b, c가 상수일 때 그냥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만 있으면 이런 걸 그냥 2차식이라고 하죠. 근데 등호 는이 있고 우변에 0, 우변에 있는 모든 항을 좌변으로 이항하여 정리하였을 때 좌변식이 2차식으로 되는 걸 우리는 2차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해. 그럼 2차 방정식에서 0 말고 이거에 대한 결과, 2차식에 대한 결과를 y의 값으로 정의할 때 이걸 x에 대한 2차 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방정식과 함수의 차이가 뭐야? 0 자리에 y가 대신 쏙 들어가면 2차 함수가 되는 거. 그럼 2차 함수에 y 자리에다가 다시 0이 쏙 들어가면 2차 방정식이 되겠죠? 요걸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라고 해서 우리가 뒤에서도 살펴볼 수 있고,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매우 중요한 성질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아래 문제에서 2차 함수에 대해 알아보자. 1번 y는 3분의 1 x제곱 플러스 2. 2차 함수 되니 안 되니? 자, 2차항 개수 a는 3분의 1이고요. b는 없으면 0인 거야. c는 어쨌든 이 주어진 식 2차식이니까 2차 함수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y는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3. 여기 보니까 2차항 개수 몇이니? 2차항 개수 a는, 그렇지, 마이너스 2, b는 플러스 5, c는 마이너스 3. 자, 주어진 식 2차식 맞니? 예. y는 2차식, 그래서 2차 함수가 됩니다. 그럼 아래줄 y는 x 마이너스 7. 2차 함수 돼야 한대요. 안 되지? 최고차항이 1차항이야, 1차항.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1차 함수라고 해서, 1차 함수는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 배웠습니다. 자, 기억나지 않는 사람은 중학교 2학년 과정 복습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옆에 y는 x제곱분의 3. 분모 자리 x가 있네. 이런 걸 분수식으로 이루어진 함수를 유리함수라고 해서, 유리함수는 고등학교 때 배울 거야. 그럼 우리 지금 배워 안 배워? 안 배워. 그러니까 이런 건 2차 함수 나오면 무조건 땡. 분모의 미지수 x가 사용된 어떤 식이 주어지면 무조건 땡이라고 보면 됩니다. 1번 y는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5는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5는 0. 자, 주어진 식 2차 방정식. 그래서 안 되겠네요. 2번 딱 보자마자 x제곱 분모해서 안 되겠네요. 3번 선생님 이런 건 어떻게 해요? 그렇지, 괄호를 분배하여 푼다. y는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2 플러스 x제곱,
내림차순으로 깔끔하게 x 2차부터 그 다음 1차 그 다음 상수 정리했더니 주어진 함수 2차 함수가 맞을 것 같아. 자 4번 귀찮은 문제. 자 2x를 x와 마이너스 7에 분배하면 y는 2x제곱 마이너스 14x. 이런 건 어떻게 풀지? 선생님은 여기 있는 괄호 두 개를 먼저 분배해서 풀어볼 거야. 이때 괄호 절대 풀면 안 돼요. 왜? 앞에 마이너스 뭐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다시 분배해야 되거든. 그럼 x 플러스 1과 2x 마이너스 1 전개 먼저 해보자. 자, 2창은 2x 제곱이고 1창은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x,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2x 더하니까 플러스 x 되겠다. 상수항은 이렇게 곱하니까 상수끼리 곱하니까 마이너스 1. 근데 앞에 있는 마이너스 뭐 분배되겠지?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그래서 y는 2x 제곱 없어지네. 벌써 안 되겠네. 몇 차 함수? 1차 함수. 그래서 안 되겠죠. 자, 2번. 다음 y를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낸 것을 2차 함수, 2차 함수가 아닌 것을 x를 써. 한 변의 길이가 x인 정사각형 넓이는 한 변의 길이 곱하기 다른 한 변의 길이, 즉 y는 x제곱. 2차 함수 되네요. 시속 70km로 x시간 동안 달린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므로 거리 y는 속력 70 곱하기 시간 x, y는 70x. 1차 함수네요. 2차 함수 안 됩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x인 원의 넓이 어떻게 구하더라?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이라고 해서 반지름 제곱에다가 원주율 파이로 곱한 거. 그럼 원의 넓이 y는 파이 곱하기 반지름이 x니까 x의 제곱. 이거 2차 함수 돼야 한대요. 됩니다. 여기 우리 파이라고 썼지만 이 파이는 실제 3.14159 이는 원주율 어떤 상수값인 거야. 그래서 y는 2차식으로 된 2차 함수식이 맞아요. 그래서 이것도 2차 함수가 됩니다. 자, 한 장 남겨볼까요? 그러면 2차 함수는 그래프가 어떻게 만들어질 거냐, x와 y 값에 따라서. 우리 2차 함수식 어떻게 생겼었냐면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였어. 여기서 a, b, c는 뭐라고? 그렇지, 상수. 단 a, b, c 중에 뭐만 0이 되면 안 돼? 그렇지, a. 2차 함수에서 a만 0이 되면 안 돼. 그럼 b랑 c는 0이 돼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b와 c가 모두 0이라고 보자. 그럼 식이 y는 ax제곱 이렇게 두 개가만 남겠지. a는 0이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어떤 실수상에서 0이 되면 안 되는 거, 그럼 우리 실수를 딱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0보다 큰 양수와 0보다 작은 음수. 0보다 큰 양수와 0보다 작은 음수. 이 두 가지 형태로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는데, 그럼 0보다 큰 수 중에 가장 대표적이고 쉬운 숫자 뭐 있을까? 그렇지, 1. 그럼 음수 중에 가장 대표적이고 쉬운 숫자 마이너스 1이라고 생각해 볼까? y는 ax제곱이라는 그래프에서 a가 1이라면 그때는 y는 x제곱이라는 그래프겠구나. a가 마이너스 1이라면 그때는 y는 마이너스 x제곱이라는 그래프겠구나. 해서 우리가 두 가지 그래프의 성질을 먼저 확인을 해볼 겁니다. 자, 그래프는 어떻게 확인하냐면 y는 x제곱이라는 그래프에다가 y는 x제곱이라는 식, x가 마이너스 3일 때 마이너스 3 제곱하면 9가 되고 마이너스 2 제곱하면 4, 1, 0, 1, 4, 9에서 점을 다 찍어본 거야. 마이너스 3,9, 마이너스 3,9,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1,1, 0,0, 1,1, 2,4, 3,9 해서 찍어서 쭉 그려봤더니 이렇게 생긴 그래프의 모양이 나오더래. 우리가 이런 그래프의 모양을 포물선이라고 하고요. 포물선. 지금 대표적으로 선생님이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지금 설명을 할 건데, y는 x제곱이라는 그래프와 y는 마이너스 x제곱이라는 그래프, 이 두 가지 형태가 나옵니다. 어쨌든 두 그래프 모두 포물선이라고 부를 거야. 2차 함수 그래프 모양 어떻게 생겼어? 포물선. 무조건 포물선. 포물선 그래프의 모양이라고 합니다. 그럼 y는 x제곱이라는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냐? 자, 플러스 1이었지. a가 양수일 때 아래로 볼록 형태의 그래프가 나옵니다. 아래로 볼록하고 내려와 있죠. 그럼 마이너스 x제곱은 위로 볼록이라고 말을 해요. 위로 볼록한 포물선. 이때 이 포물선에 성질이 하나 있어. 포물선이 이 꼭지점을 지나는 세로직선으로 싹 접으면 완벽하게 포개가죠. 이런 걸 선대칭 도형이라고 하죠. 선대칭 도형은 그 중심이 되는 대칭
축이라는 직선이 있습니다. 이 직선을 기준으로 접으면 완전히 포기하죠. 이게 무슨 뜻이냐? 요 직선에서 빰빰빰빰빰 수직인 직선 하나 그렸을 때 만나는 이 점과 이 점은 완벽하게 대칭축에서 거리가 똑같이 떨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접으면 완벽하게 포개어지겠지? 이런 걸 대칭축, 우리가 줄여서 축이라고 해요. 이 포물선은 한 직선에 대해서 항상 대칭이야. 그 대칭인 직선을 대칭축이라고 그래. 우리가 여기서 이차 함수에서는 포물선의 축이라고 부를 겁니다. 포물선의 축. 그래서 이 축의 방정식을 구할 거야. 그 다음에 꼭지점. 자, 꼭지점 별표. 선생님 왜요? 자, 이차 함수는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거, 선생님이 중요한 거 두 가지 꼽으라면 첫 번째 그래프의 모양, 두 번째 이차 함수 꼭지점의 좌표. 이렇게 두 가지로 나타낼 수 있어. 그래프의 모양과 꼭지점의 좌표. 그래프의 모양은 누가 결정하니? A가 결정합니다. 어떻게 해요? A가 0보다 큰 양수일 땐 아래로 벌럭, A가 0보다 작은 음수일 땐 위로 벌럭. 그럼 A가 0이면 0일 수는 없다고 그랬지? 그래서 2차 함수 그래프 2차 한계수 제일 중요해. 몸통이야, 몸통. 양수일 땐 아래로 벌럭, 음수일 땐 위로 벌럭. 그 다음 두 번째는 꼭지점. 꼭지점이 항상 이렇게 생긴 여기에 뾰족한, 이 볼록한 끝부분에 있는 게 꼭지점인데, 이 꼭지점이 2차 함수의 모든 성질을 다 결정합니다. 그래서 꼭지점이 가장 중요해. 그럼 현재 y는 x제곱과 y는 마이너스 x제곱 그래프의 꼭지점은 어디 있냐면 전부 다 원점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그래프가 이렇게 보여서 그런데 이게 두 가지를 이렇게 비교해 놨는데, 선생님 여기다 그래프를 살짝 한번 다시 그려볼게요. 자, 하나에 좌표 평면이 있다고 치자. 가로축을 우리는 x축, 세로축을 y축, 교점을 원점이라고 해. 그러면 2차 함수 그래프에서 y는 x제곱, a가 0보다 큰 양수, 여기서는 지금 a 값을 1이라고 가정한 거죠. 이 그래프 어떻게 생겼냐? 꼭지점을 원점으로 두면서, 원점에 꼭지점을 두면서 아래로 볼록 형태인 이렇게 생긴 2차 함수 그래프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반대로 y는 마이너스 x제곱이라는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냐? 꼭지점을 원점에 두면서 위로 볼록한 이렇게 생긴 그래프의 모양을 띱니다. 그리고 두 그래프 모두 꼭지점의 좌표는 0,0이라는 원점을 꼭지점의 좌표로 하고요. 그 다음에 대칭축은 꼭지점을 지나는 이 세로 직선. 현재는 y축이네. 항상 y축은 아니야. 그래프가 움직일 거야. y축이기도 하고, 이 직선을 우리가 방정식으로 표현하면 여기 있는 x값들은 전부 다 몇이냐? x가 0이에요. 그래서 x는 0이라는 축의 방정식까지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프 다시 돌아와서 꼭지점 원점에 있지? 꼭지점을 지나는 세로 직선, 이 직선의 방정식, 축의 방정식 우리는 x는 0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래로 볼록해. 축을 기준으로 보면 그래프가, 자, 축보다 작은 쪽, x가 0보다 작은 쪽에서는 아래로 내려가는 감소함수의 그래프, x가 0보다 클 때는 증가함수 그래프의 모양을 띱니다. 그래서 x가 0보다 클 때는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한다. x가 0보다 작을 때는 감소한다. 자, 이거 외우지 말고 그래프의 모양을 보면 아래로 내려가죠. 롤러코스터 타고 내려가는 모양. 위로 올라가죠. 감소와 증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반대로 y는 마이너스 x제곱은 어떻게 생겼냐? 자, 첫 번째, 꼭지점은 원점을 지나 축은 x는 0이라는 직선이야. 여기까지 동일해서 똑같아. 하지만 그래프의 모양은 위로 볼록한 모양. 자, x가 0보다 클 때는 0보다 오른쪽. 지금 이 구간이죠, 이 구간. 이때는 어떻게 되냐? x가 증가할 때 y가 내려간다! 감소. 그럼 반대로 x가 0보다 작은 이 왼쪽 구간에서는 올라가네요. y가 증가한다 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대체적으로 모아놓은 그래프가, 자, 대표적으로 y는 ax제곱의 그래프라고 해. 자, y는 ax제곱의 그래프, 뒤에 지금 b와 c 없죠? b값과 c값이 없습니다. 0이라고 보고 일단 그래프의 모양과 성질만 이해를 해보겠다는 거야. 자, 공통점 a 값에 상관없이, a가 양수건 음수건 상관없이 항상 원점을 꼭지점으로 해. 그럼 꼭지점의 좌표 찾아봐. 무조건 0,0이야. 자, 그 다음에 축이라는 건 항상 어딜 지나가냐면 꼭지점을 지나가. 지금 꼭지점의 x좌표가 몇이야? 그렇지, 0이지. 그래서 우리가 축의 방정식은 x는 0이야.
그럼 나중에 꼭지점을 얘 평행 이동해서 꼭지점이 마이너스 3,5라는 점으로 이동을 했대. 그럴 수 있어요. 그럼 추계 방정식은 어떻게 찾아? 추계 방정식은 x가 몇이야 지금 현재? 꼭지점 x좌표 마이너스 3. x는 마이너스 3이라고 추계 방정식까지 찾아낼 수 있어. 자, 세 번째. a가 0보다 큰 양수이면 아까 어떻게 생겼냐면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였죠.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 a가 0보다 작은 음수라면 위로 볼록한 포물선이야. 그 다음에 4번 별표. 절대값이 클수록 절대값이 뭐니? 3의 절대값은 그렇지 3 마이너스 3의 절대값은 그렇지 3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인데 이 절대값이 클수록 폭이 어떻게 된대? 절대값이 클수록 폭이 점점점 좁아져. 절대값이 작아지면 폭이 넓어져. 두꺼워진다는 얘기야. 5번 이 두 그래프 지금 y는 ax제곱 그래프와 마이너스 ax제곱 그래프 이 두 그래프 보면 부호만 다르고 절대값은 같을 거야. 그러니까 폭은 같아. 근데 그래프의 모양이 하나는 아래 볼록 하나는 위로 볼록이겠죠? 그래서 이 두 그래프는 서로 x축에 대하여 대칭이다. 여기서 하나 헷갈릴 거야. 지금 위에 보면 선생님 y축의 대칭이라면서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의 그래프가 자 그래프 하나 이렇게 딱 던져줬어. 이 그래프는 어떠니? 한 그래프는 y축을 기준으로 서로 대칭이죠. 선대칭 도형이라고 얘기했어. 포개어져. 근데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인 두 그래프 하나가 지금 이렇게 생겼다면 다른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을 거야. 예를 들면 이걸 y는 3x제곱이라고 하자. y는 마이너스 3x제곱이라고 하자. 절대값 a의 절대값은 같지만 부호가 반대인 서로 두 그래프죠. 이 그래프는 두 그래프는 서로 x축을 기준으로 상하 대칭인 그래프의 모양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B법 강의 y는 ax제곱 그래프에서 a의 부호는 그래프의 모양을 결정해. 선생님 모양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지? 그 다음 중요한 게 뭐야? 꼭지점의 좌표. 다음 a의 절대값의 크기는 폭을 결정해. 어떻게 결정해? 절대값이 커질수록 폭은 좁아진다. 절대값이 커질수록 폭은 좁아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 한장 넘겨보면 1번 이차함수인 것을 골라라. 이거 우리 아까 했지. 어떻게 해야 돼? 우변 다 전개해서 최고차항이 이차항인 거 찾아내는 거야. 그러고 3번 문제, 요 문제도 한 문제 정도는 나올 수 있는데요. f-2 지금 3번에 2번 보면 여러분들한테 f-2의 값을 구해봐 라는 게 무슨 뜻이니? x자리에 -2를 대입해봐. 그러면 식의 결과가 나올 거야. 어떻게? f-2는 -2 제곱하면 4니까 4, 2, 8, -2, -8 즉 마이너스 그래서 f-2는 -2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4번 문제 이차함수 fx는 이렇게 생긴 이차함수에 대해서 f-1, 2, 3일 때 이차함수를 줬는데 이차함계수를 안 알려줌. 그럼 어떻게? 조건을 이용하라는 거지. x에다가 -1을 대입하면 결과가 뭐가 나와? 3이 나올 거야. 자, x에다 -1 대입해 볼까요? -1 제곱하면 1이니까 그냥 a 더하기 1 플러스 4의 결과가 뭐가 나와? 3이라고 우리 등식 완벽하게 씁시다. a 플러스 5는 3이니까 a는 5 이항하면 -2라고 찾을 수 있겠지? 이렇게 해서 미지수 a, b, c까지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5번 문제하고 6번 문제는 선생님 빠르게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줄 건데 받아 적지 말고 이따가 그래프 스스로 문제 풀면서 내용 정리하고 스스로 다시 풀어보자. y는 x제곱 그래프. 자, x제곱 그래프 어떻게 생겼니? 우리 두 가지 일단 먼저 찾아야 돼. 그래프의 모양과 꼭지점의 좌표. 그래프의 모양 양수의 음수요. 양수요. 꼭지점은 원점에 있어요. 아래로 볼록이니 이렇게 생겼지. 아래로 볼록이니? 네. x축에 대하여 대칭이니? 아니요. 어디요? y축이요. 그래서 틀려요. 꼭지점 좌표 원점 0,0 맞니? 네, 맞아요. 자, 4번 -2,4를 지난다. -2,4 대략적으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쯤에 있을 거야. -2, 하나, 둘, 셋, 넷, 4. 자, 점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 어떻게 확인하냐? 대입해보는 거야. 주어진 식에다가 y는 x제곱, x에다가 -1을, y에다가 4를 대입하면 4는 -2의 제곱. 맞니요? 네. 참이네? 그럼 지나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5번 3, 4분면 지나니? 아니요. 몇 4분면 지납니까? 1, 2, 4분면. 우리 1, 2, 3, 4, 4분면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나가는 4분면은 1, 2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이렇게 고를 수 있겠다. 7번 이차함수 그래프에 아래로 볼록한 거 못 찾는 거야. 그렇지. 이차함 계수가 양수인 거. 1번 기역, 니은 다 양수네. 아닙니다. 맞고요. 아니지요. 해서 골랐어. 폭이 가장 넓은 거. 폭이 가장 넓다는 건 A의 절대값이 가장
절대값이 커질수록 폭은 좁아진다. 그럼 절대값이 작은 걸 찾으면 되겠네. 절대값은 1이요, 절대값은 3이요, 절대값은 2분의 1, 절대값은 4분의 1, 절대값은 2, 절대값은 3. 그래서 제일 작은 거 골랐으면 좋겠지? 그럼 3번 위로 볼록하면서 폭이 좁은 것. 자, 위로 볼록한 것 중에서 그래프의 이차항의 계수가 음수인 것 중에서 폭이 가장 좁은 것, 절대값이 가장 작은 것. 벌써 눈으로 골랐지? 이렇게 고르면 되겠다. 마지막 4번 x축에 대하여 서로대칭인 것. 서로대칭이라는 건 그래프가 이미 두 개라는 거. 그러니까 뭐야? 부호가 서로 다르면서 절대값이 같은 거 벌써 보이니? 부호가 서로 다르면서 절대값이 같아야 돼. 그 두 가지를 골라봐 라고 한 거겠죠.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우리 몇 차시죠? 20차시 이차함수 그래프의 성질 한번 공부해봤습니다. 내용 정리 잘하세요. 안녕.